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네, 오랜만에 단독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바로 전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찾아뵙는 곳이 있겠죠? 예,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인사도 좀 드리러 다니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명절이면은 이제 뭐 선물을 나름이죠. 예, 과일 박스 같은 거를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도가 좀 좋아져서 그런지, 바로 어제 주문해서 했는데 바로 그날 배송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그 지사장들에게도 제가 이제 배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몇 군데에서는 원주도 벌써 그 배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뭘 이런 걸 챙기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서로 우리가 그 돈 주머니가 서로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를 챙기게 되는 게 예의가 되는 상태가 되죠. 아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저것 챙기고 인사드릴 곳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광주 호남본부에서 소금쟁이가 아니구나. 예, 호남본부에서 희망경매 토크쇼를 진행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방송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1부하고 2부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이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디테일에서 좀 부족한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어떤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좀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2015년 2월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지사들과 그 다음에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예, 이거를 3년, 5년, 10년, 요렇게 같이 한번 그 시간을 공유하시면서, 같이 한번 지내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때 도기안이가 2015년 2월에 한번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바뀌고 변하더라, 발전하더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생소하게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제가 옛날에 경매 기초반을 2주 코스로 열 때도요, 다양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원고를 쳐가지고,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서 스프링으로 만든 급조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는
책자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과거에는 카페를 보고 오시던 분들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출간한 도서와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보고 또는 온라인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도 더 많아졌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어떤 식으로 또 바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역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는 계속 저희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재 모습이 가장 누추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상태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저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그 희망 경매 토크쇼는요, 원래는 이제 한 격월이죠. 격월 내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지사를 순회하는 방향으로 작년 12월 26일 날 우리가 지사장들끼리 대부도 펜션에 갔을 때 내년도에는 희망 경매 토크쇼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지만 1월 달에는 사정상 진행이 되지 않다가 2월에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고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은 일단은 첫 단추는 광주에서 끊었지만 다음 달은 부산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다음 달에는 인천 이지사 김국동 지사장 사무실에서 희망 경매 토크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김국동 지사장이 이 말솜씨가 많이 늘었죠. 처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같이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도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0대, 30대를 성장하면서 본인의 의지가 정말로 강하다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주인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 의지는 포장이 될 수 있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식을 떨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의지가 포장이 되다 보니 저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개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의지를 포장된 사람한테는 제 약발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의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포장이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30대든 40대만 돼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의지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제스처를 보이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김국동 지사장은 의지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공부도 좀 하시고 했는데 우선 이번에 그 김국동 지사장의 광주 호남 본부에서의 특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후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송 1부, 2부 중에 일부 코너에 들어보시면 부산 지사장의 강연 뒤에 이어지는 김국동 지사장의 강연 중에 자기는 그 경매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흐뭇해진다, 뿌듯해진다. 네. 그 이유는 물건 하나를 사면 1,000에서 2,000씩 남는다면 자기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은행에 있는 통장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을 듣고는 저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상당히 어떤 그 공감대를 느끼고 자극을 받았다라는 교육생들의 어떤 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자기가 우리가 이제 외견, 학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차별하면은 안 되죠. 하지만 상당수는 그 외부에 보이는 거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게 나름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삶의 진지한 만큼 깨달음도 진지해지는 것을 우리 김국동 지사장이 느꼈는데
우리 김국동 지사장은 지금 그 인천 이 지사를 오픈을 했지만은 아직은 사실 오픈 시점을 원래 늦게 보기로 했지만 먼저 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기초반 형태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선 차린 거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어떤 스타트는 이제 우리 그 희망 토크쇼죠. 희망 경매 토크쇼를 기점으로 좌우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힘차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요, 경매라는 것이 경매를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도 경매를 교육받는 교육생의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또 경매 교육생 입장에서도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이 진실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력이 없는데 있다고 포장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는 진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실되다라는 것은 무슨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서 진실이냐 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 보이고 있는 실력과 기타 품성이 적어도 괜찮은 수준, 평점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책임, 그 다음에 진지함, 뭐 이런 거, 리더십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 2015년에는요, 인천지사의 발전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석하셔서 이제 좋은 특강을 2번이나 걸쳐서 해 주셨는데요. 우선 부산에서는 상당히 부산지사장은 학구파시죠. 예, 학구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카페하고 블로그에도 올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지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열정적이고요. 지금은 본인의 건물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다음 달에는 부산지사에서 우리가 이제 희망 경매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제가 광주 호남본부의 사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미리 질문을 준비해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미리 본인들의 궁금증,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내가 궁금한 거 한 개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 부산에 가면은요, 질문을 하는 분에게 뭐 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알차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토크쇼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더 진지해지지 않겠나. 그죠? 우리가 진지라는 어떤 코드로 합일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뭔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재밌고 알차지 않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나 또 다른 지사장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시간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 지사에 가기 때문에 그 뭔가 확실하고 완벽한 무엇인가를 얻고 왔을 때 가슴에 벅찬 감동을 갖고 왔을 때 그런 비용이 아깝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사 쪽에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미리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분들도 다시 한번 오셔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뭔가를 하나라도 더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오전에 그 카페를 봤더니요. 서울에서 광주의 희망 토크쇼를 들으려고 같이 따라 내려간 분도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또 광주에서 서울로 당일치기로 왔다면서 후기를 남기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 생각도 못했네요. 그죠? 토크쇼를 마치신 분들이 후기를 써주셨을 때 우리의 어떤 그 홍보
그 물품 있죠? 머그컵이나 이런 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찬찬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은 좀 더 알차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왜?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이후나 몇 년 이후를 한번 저를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역시 광주 호남본부가 우리 본부장이라는 닉네임을, 타이틀을 달고, 그 다음에 지사장들의 초기 멤버죠. 그래서, 이 광주 호남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든지 혼자서 굳건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경매형 인간이죠.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참 때 TV에서 막 리포터들이 떠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화면을 보고서는 아니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일어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길래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러는 것인가? 그게 진정 중요하다면 지금도 떠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듣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행처럼 지나가 버린 것에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지만요. 우선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은 굉장히 자수성가형 인간이 경매형 인간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의 덕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풍파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그런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립형 인간이 경매형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고, 해답이 안 나오는 명도권에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조사할 때도, 다분히 비협조적인 많은 부동산 업자들 속에서, 본인들만의 시세조사 기법으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하나라도 쉬운 거가 없는 그런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매 속에서 고수가 되려면 강인한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인데 그 의지 중에서 특히 우리 지사장들한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을 향해서 뭔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면 광주 호남본부에는 그런 덕목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경매를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첫 경매를 할 때는 초보지 그게 고수겠습니까? 다만 저는 초보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할 때 이미 현재 진행하는 최고위 과정이 실무 과정이나 그 다음에 PT 과정에서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거를 바로 깨달은 게 두 번째 경매 때까지의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알 놈은 빨리 알고 모를 놈은 10년, 20년이 흘러도 모르는 것이 지식이죠. 그죠? 엄청난 거를 쌓아야만이 어느 경지에 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깨달을 사람은 순간에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은 순간에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게 눈썰미고 센스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경매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 바닥에선 조금만 노력하면은 저 상층부로 뜨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바닥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언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도 우리 그 본사 직원들하고 이제 설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삼겹살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30 돼서 31, 2 됐을 때 경매를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한 거는 28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31 때 경매를 직업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와서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봤지 않겠습니까? 검토라고 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잠깐 생각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잠깐 생각을 했더니 나온 대답은 이 바닥에는 참 고수가 없구나. 이 바닥에는 정말로 프로그램이랄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정말로 제가 그 당시에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정확하게 한 10몇 년이 흐르다 보니 벌써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10년 후를 지켜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년 이후에 제가 지금도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계획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나간다 보면은 10년 후에 과연 이 자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일지 저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도기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지자랑만 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금년에 시작을 하든 몇 년 전에 경매를 시작했던 여러분들도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가슴속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진행을 해서 5년 후, 10년 후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딴 소리나 해대면 그 수준이 빤한 삼류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는 국영수를 왜 배워야 되지? 수학은 살다 보면은 덧셈 뺄셈 곱셈 수준에서 거의 인생이 쫑을 치는데 영어도 사실은 외국인하고 대화 안 하면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럼 국어를 왜 배우지? 이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벌어지는 어떤 우리 협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은 이거는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그 다음에 시세조사법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세조사법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시세조사의 철칙은 뭐냐면 강력계 형사처럼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PT 질문에서도 제가 시세조사에 대한 훈련 기법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새해 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요. 시세조사 훈련의 핵심은 강력계 형사처럼 의심하라. 자, 무엇을 의심하는가?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는 나를 의심하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심하는 그 첫 단계, 그 다음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나를 의심하는 것이 시세조사법의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어떤 법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 사회를 항상 똑바로 보기가 힘듭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절로 팔랑기, 누가 저런 말하면 저쪽으로 팔랑기, 이런 형태로 살거든요. 그게 무지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적어도 시세조사법, 적어도 경매로 돈을 버는 길에 있어서는 무식한 놈이 돈 벌 리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돈을 벌었다면 일단 유식한 겁니다. 그죠? 똑똑하지 않고 돈 버는 놈이 있나요? 노동으로 하는 일 말고는. 노동에서는 머리가 안 쓰여질 때도 있지만 노동일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일정 경지 이상을 올라가려면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어의 중요성, 시세조사의 중요성, 마인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또 한 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희망 토크쇼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광주에 많이 오셨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준비 못한 것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소금쟁이 분들에게는 제가 권장하는 도서죠. 한 줄 명언이라는 책을 각각 한 권씩 사서 보내드렸고요. 또 하나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2월 28일이죠. 토요일에 있는 소금쟁이 공지는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짰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 프로그램에서는 독이안의 돋보기라고 해가지고요. 팀에서 선정한 물건을 제가 해설하고 문답을 통해서 실물을 간접적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지사장의 포커스 경매라고 해서 지사장들이 선별한 물건이나 경매 지식을 짧게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소금쟁이 장학 퀴즈는요, 퀴즈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퀴즈도 있겠죠. 팀별, 개인별 퀴즈를 내기도 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부도 되지만 이때 이제 경품 같은 거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쟁이 장원급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협회가 준비한 어떤 시제를 그 즉시 오픈하고 팀별로 수행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한 후 상금을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 벌써 프로그램이 듣기만 해도 약간 교육적인 거와 재미를 혼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월 28일 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희망 경매 토크쇼의 진행 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본사에도 토요 알토란을 진행하는데,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첫 번째도 합니다. 2월 첫 번째 진행했던 함께 생각하는 시간, 경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방송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4,000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사실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토요 알토란과 지사에서 진행하는 희망 경매 토크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2번을 진행하면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경매를 왜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백인면병 나오는 말이 경매는 싸지 않습니까? 라고 입을 모으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경매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산다는 것이죠. 이번에 광주에 갔을 때도 싸지 않느냐 라는 말들이 압도적인 대세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또 물어보겠죠. 경매를 왜 선택하십니까? 또는 경매를 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싸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싸다라는 것이 정말로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번에 토크쇼에서 나왔듯이, 어떤 경우에는 경매보다 금매가 낫다던데요. 이런 질문들, 터무니없는 질문들이죠. 경매 투자의 흐름을 한 번만 겪어보면 할 수 없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를 타고 경매보다 금매가 낫다더라라는 어떤 카더라 통신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선 경매는 싸고요. 얼마나 싸게 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의 경매 실력에 따라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문제에 달린 것이지 경매에서 지가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로 당시에는 싸게 샀지만 흐름상 추락함으로써 시세가 그래서 자기도 좀 손실을 봤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매매로 산 사람보다는 그래도 피해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만 회복이 되면 매매로 샀다가 손해본 사람보다는 경매로 샀다가 손해본 사람이 회복세도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세가 하락이 될 거를 대비해서 경매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재산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늘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소극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100년, 200년을 살지 못하죠. 불과 제정신 갖고 힘을 갖고 사는 세월은 30대부터 60대 사이 딱 30년이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30년 동안에 최선의 답을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정한 리스크를 떠안은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리스크를 안 받기 위해서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린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손해를 안 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최대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된다. 경험이 쌓여야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인데 경험 쌓기를 두려워하니까 영원히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경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또 하나는요, 경매가 희망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다른 재테크 이외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래도 한두 푼이라도 저렴한 이 경매 바닥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단견이라고 하죠. 생각을 짧게 하는 경우, 시야가 좁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야가 짧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티끌만한 고민도 엄청난 기둥만한, 대들보만한 고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 2015년에 이제 설이 내일부터인데요. 새해에는요, 멀리 보는 습관을 몸에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옛날에 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하십니까? 그런 게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개년 계획 같은 거는 서구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5개년 계획은 대만 모델을 따라 했죠. 대만의 지금 서울공항도 대만의 수도에 있는 공항을 그대로 갖다가 베낀 거죠. 서울공항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만이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대만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하고 어떤 국교가 열리기 전까지는 대만하고 굉장한 혈맹 관계를 유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중국도요, 5개년 계획 같은 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중국에서의 신흥 부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책이 뭐지? 정책을 공표가 좀 되면은 그걸 좀 따라해서 나도 좀 이 흐름을 좀 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어떤 일관된 정책이죠. 그죠? 5개년 계획이라는 건 나름 5년은 이거 중심, 5년은 이거 중심 이렇게 좀 정해놓고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제가 경매를 금년,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조금 더 큰 모델로, 큰 밥그릇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5개년 계획이죠. 협회에 나아갈 어떤 계획들을 큰 틀에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큰 틀에서는 세웠죠. 소금쟁이라는 투자 클럽의 활성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사들 간의 망을 구축하는 거. 자,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망을 지사와 협회와의 일관된 망. 안 그래도 우리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대요. 앞으로는 어떤 좀 자기가 어느 지사에서 이제 조금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부실했다, 허접했다. 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글에 써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괜히 본사에 대한 실망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멀리 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반드시 완성된 형태로 답을 만들 수 있는데,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솥에 꽂아놓고 3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만에 꺼내면 밥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고 다음에 밥솥이 성능이 엉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된장도 이렇게 오래 묵어야지 이렇게 맛이 나듯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게 어떻게 순간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초창기에는 항상 별 볼 일 없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어느 형태의 완성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한 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들 바로 천재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이었다고 저는 이제 감히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고요. 그 완성된 형태가 조만간 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더 멀리 내다보는 습관을 좀 우리는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덕담 중에 하나는 멀리 내다보고 고민 갖지 않은 고민을 크게 생각지 말라. 자, 멀리 내다보면요. 현재 작은 모습이 나중에 엄청난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현재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필수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였던 마음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답이 갈지도 모른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결과가 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했고요. 다가오는 어떤 내일부터의 설의 연휴를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무엇인가 세우셨다면요. 반드시 성취하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T 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말을 드리자면요. 지금 업무와 교육을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3월 두 번째 주에 PT들이 모두 다 오셔서 거기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질문들과 의구심도 터는 시간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과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깨끗이 씻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학습을 좀 못해서 연락을 못했다. 그래서 조금 소원해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PT는 일단 계약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물건이 완료될 때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백업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마 이제 한 35분 동안 제가 방송을 했고요. 자,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